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게임 체인저 남다른 촉으로 판을 흔들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뭐 놓인 게 뭐지 하실 것 같은데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박지원 전 원장님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인요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할까 뭐 갑자기 들어오시는 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좀 세워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든지 질문하세요. 예, 먼저 이제 인요한 위원장과 좀 친분이 기존에도 좀 친한 사이시니까 좀 여쭤보려고 해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인연이 얼마나 오래되신 인연이신 거예요? 인요한 박사가 자기 형님 예. 로버트 린튼과 유진 벨 재단을 해서 대북 사업, 특히 결핵약을 많이 네.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 예.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과도 친했고 저하고도 친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네. 얽힌 게 있어서 예. 인요한 박사가 잘하기를 바라지 내가 나쁜 얘기는 못해요. 좀 궁금한 게 사람이 먼저지 아, 이념이 먼저겠어요. 예. 좀 궁금한 게 그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박정희, 김대중 두 인물을 다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 둘을 같이 존경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반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이 가진 성향이 사실 호남 출신인데 보수 쪽에서 정치를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각자가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할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물론 순천 출신이라 자기 형님이 네. 부산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티피컬한 전라도 얘기를 하냐면은 네. 왜 전라도 사람이 부산 여자하고 결혼하냐? 나는 순천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런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인데 네. 근본적으로 아주 보수예요. 대북 사업을 하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보수 쪽과 쭉 관계를 해오고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대북권에 있어서 그런 민주당과 좀 같이 갈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네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네. 그런 자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그런 재단의 재산도 예. 매각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돈으로 네. 결핵약을 사서 북한으로 보낼 정도로 대북 사업에 적극적인 분이지만은 그 성향은 보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고 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보다는 뭐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좀 더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뭐 저는 그 자체 지종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됐든 저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새누리당, 네. 이 박근혜 당에서는 함께하자 예. 또는 뭐 비례대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민주당에서 제안이 없었다. 아무 소리 없더라. 예. 왜 제안을 안 했을까요? 민주당에서? 글쎄요, 그거야 뭐 제가 알겠어요. 정치를 어쨌든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그 예전에 뭐 박근혜 인수위 때야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이었으니까요. 혁신위원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저분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하지만은 예. 대표적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정치가 여기까지 왔냐, 네. 적임자냐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가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성공적으로 하면은 정치 발전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잘못하면은 분란이 올 거고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올 거다. 네. 그래서 흥미롭게 좀 바라보자, 좀 기다려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이 쓰셨던 글 중에 그게 저는 좀 약간 눈에 딱 들어오던데 하루만 산뜻한 인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산뜻하잖아요. 예. 근데 왜 하루만 아무튼 산뜻합니까? 파란 눈에 예. 하루만 산뜻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벌써 안 산뜻한가요? 비대 아니 혁신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뭐 천하람 순천 위원장이 노를 하니까 어떻게 같은 순천 출신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국힘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란 게 그러잖아요. 뭐 이제 더 두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네. 김기현 대표가 뭐 엄청난 무서운 깜짝 놀랄 만한 권한을 위임하더라.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무슨 권한 가지고 있었어요? 아, 아무 권한 없었어요. 위임할 권한이 오히려- 있느냐? 김기현 대표에게. 오히려 예. 강서구청장 공천 하나도 못한 그런 대표 아니었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른 네.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 역할을 했는데 그걸 다 준다고 하면은 혹시 명령에 복종하라는 용산 출장 이 소장 역할을 하라고 넘겨준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인요한 박사는요 굉장히 고든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무조건 따르라 이것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아까 앞서 말을 잠깐 해주셨는데 천하람 그 지금 순천 당협위원장이죠.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 일단 지역구 활동도 해야 하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는 합니다. 일단 인선에 있어서 좀 통합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계까지 조금 제안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혁신위원 인선 구상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자기가 첫 단추가 자기들이 일단 해야 조금 되니까. 어그러진 상황이다 뭐 보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지역구 활동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총선이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런 구실이 되겠지만은 네. 보따리 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거지 뭐. 보따리라고 하면 신당 창당하는 거지 뭐.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가야죠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일단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 얘기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제 변화와 희생 얘기를 하면서 영남 중진들에게 약간 불출마 선언을 좀 요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뭐 글쎄 그렇게 좀 전망이기 비워두면- 때문에 예. 속단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명령에 네. 대통령실의 명령에 호락호락 따라갈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당내 문제도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대통령, 여야, 당 대표 예. 3자 회동 같은 것을 수용해서 소통을 해 나가자. 네.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혁신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인요한 혁신위에서 뭐 그런 제안을 좀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요한 위원장 얘기는 여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안철수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뭐 남다른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뭐 대선도 함께 치르셨고. 같이 예. 창당해서 대선도 치르고 네. 국회의원 선거도 치렀죠. 예.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엄청나게 이제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 싸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제 보니까 이준석 응석바지 제명 운동 하겠다 하면서 그 제명 서명을 하는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했더라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 예. 하면은 좀 젠틀한 그런 면이 있는 분인데 네. 본래 자기 철수를 잘하는 철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타인 철수
타인을 철수시키는. 예, 이준석 철수를 위해서 저렇게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하는 것은 네. 안철수답지 않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상대를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까지 막 공격하고 글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어떻게 건가요? 됐든 예. 안철수답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갖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답지 않다. 음. 굉장히 헝그리 급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느껴요. 지금 현재 네. 그 선거구에도 김은혜 원래 대통령실 지역구였으니까. 예. 홍보수석 네. 선거구로 갔잖아요. 예. 공석 중에.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온다 하는 얘기가 퍼지는데 거기를 사수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급해지고 네. 헝그리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든 안철수 다워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두 사람이 감정 싸움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수도권 위기론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두 사람 다 중요한 자산인데 뭔가 당에서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게 혁신하는 와중에 맞는 방향이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안 맞는 방향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것을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는 잘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이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짐을 싸야 되니까 일단 혁신위원 안 받은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시나요? 저는 작년부터 예. 이준석, 유승민 내년 네. 금년 아니에요. 내년 1, 2, 3월경에 중도 보수 신당을 창당한다. 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올해 안은 아닙니까? 구체화돼 가는데 예. 그 모든 정치 일정으로 보면은 금년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금년에는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습이 더 연출돼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러한 보수의 분열, 중도 보수 신당의 출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은 동력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최소한 국민 여론이 50% 내외를 받아야 되는데 아,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지율은 20 내지 30 그 박스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로 이미 네. 김기현 체제를 탄생시켜 가지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력도 필요성도 없는데 네. 단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들을 많이 공천해서 김기현 대표가 30명 내려주십시오 네. 하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당에서는 아니라는데요? 그 글쎄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라는데? 그랬지만 예. 보도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데 아니라 하면 누가 믿어요? 예. 누가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오면서 네. 그 자리에 석동현 전 검사장, 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음. 행동대장, 예. 평통사무처장이 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네. 대통령의 검찰 영남권 공천 신호탄이 발사됐다 하면서 저는 신당이 그러한 학살을 공천 학살을 당하는 강남벨트나 영남권에서 나오면은 한꺼번에 내년 네. 1, 2, 3월에 창당이 된다 그렇게 봐요. 아,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이 신당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시기에 출범을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항상 예.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은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저는 여기에서의 역할이 네. 김종인
전 대표가 하게 될 것이다. 음. 오늘 또 보면은 벌써 어떻게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인요한 네.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내셨더라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다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도 받고 또 공천 학살도 당하면은 그 힘을 모아가지고 내년 1, 2, 3월에 중도 보수 신당이 창당되면은 그 가파도로 김종인, 그럼 김종인 신당이 되는 거겠네요. 김종인 그렇게 일선에는 나서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양양자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당에서 탄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이 좀 아니 지금도 감지가 되는데요. 탄압하잖아요. 아, 지금 탄압이 좀 이준석 대표한테 노원병으로 가라. 공천 줄 테니까 수족 다 잘라버리고 노원병으로 가면 혼자 달캉 가겠어요. 예. 거기에서 3번 실패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속셈은 대구로 가고 싶더라고요. 노원병을 이제 그만 나가고 싶은데 저는 당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건 저는 탄압인 그렇게 겁니까? 봐요. 아. 근데 노원병에서 당선되겠다고 또 공개적으로는 노원병을 계속 본인이 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당원권 정지가 돼서 뭐 못할 뿐이지. 당원권 정지도 되고 노원 예. 을구 옆계 아니에요. 같은 네. 동네인데 예. 거기에서 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 하는 식으로 또 얘기도 하니까 아.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구 선택을 신중하게 할 거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유승민, 이준석 두 분 다 TK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명분이 없으니까 유승민 대표한테는 자꾸 서초 강남 쪽을 권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아, 뭐 당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출마했으니까 경기도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별 얘기가 다 나오죠. 뭐. 네. 여튼 뭐 올해는 아니고 내년 1월쯤에 약간 중도 신당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 그런 우려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당에서 조금 탄압을 하면서 이제 비대위로 전환이 되고 대표에서 약간 쫓겨나듯이 물러나긴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전직-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직 윤석열 대표로서 예. 대통령한테 탄압받아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이제 전직 대표까지 지냈는데 당을 좀 망하라는 식으로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진짜로 당에 그 애정어린 조언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 시각차는 있죠. 그렇지만은 네,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을 누가 입을 막아요? 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시각과 발언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그러면은 이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신당 합류를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그리고 보면은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순천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은 또 아니고 지금 호남 거기에서 민심이 워낙 안 이제 좋으니까. 천하람은 변호사 개업을 순천에서 해가지고 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하고는 달라요. 음. 그래서 훌륭한 일이죠. 음. 그런데 항상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네. 해오기 때문에 만약에 창당을 하면은 그 역할을 그쪽에 가서 할 것이다. 신당 창당 쪽에서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약간 이준석계까지 품겠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구상에 있어서는 좀 그런 조언을 실제로 당 내에서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제안을 했는데 이걸 아니, 받지 않는 혁신위원장이 거가- 그럼 다 품겠다가지 그럼 너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사실 이준석 이건 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하는데 실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두고 봐야죠. 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당을 장악해서 명령하고 개입하시면은 김기현 대표도 실패를 했지만은 인용환 혁신위원장도 실패로 가요. 예. 그런데 인용환 혁신위원장은 그러한 부당한 명령 간섭에 대해서 호락호락 들어줄 뿐이 아니니까 네. 명심해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체리 따봉 보낸 것까지도 좋아요. 계속 하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하더라도 예.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는 무공천하겠다 하니까는 뭐? 내가 복권했는데 해야지? 공천해가지고 참패하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 워딩을 들으신 건 아니시죠?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뭐 다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하고 당도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요. 믿지 않는 저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예. 인용환 위원장과 김한길 네. 국민통합위원장의 전화 내용도 저는 인용환 위원장의 말씀을 믿어요. 네. 매일 통화하는 사이라는 말을 믿으신다는 나는 그렇게 거죠? 믿어요. 어. 매일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만큼 빈번하게 통화를 했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김한길 위원장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입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1년에 그렇지만 뭐 한두 번. 네. 저는 김한길 위원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치권의 속성상 네.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예요. 인용 위원장